자, 8월 18일 오늘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일본 야구, 국내 야구 또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는 제가 뭐 전체적으로 흐름들은 잘 봤는데 조금 좀 조합이 좀 아쉽게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거의 모든 조합에 제가 역배를 넣어서 조금 좀 과감하게 갔는데 역배들은 다 들어왔는데 나머지 정배 이런 경기들이 사고를 좀 치면서 좀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멘탈 잘 잡고 오늘 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낮 경기죠. 오릭스 대 니오넴 경기고요. 야마시타 순페이타 대 이토 히로미. 일단 니오넴이 최근에 이제 타격감이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본인들이 이제 경기를 이겼을 때도 보면은 안타수나 득점력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또 유난히 니오넴이 올 시즌 유난히 오릭스만 만나면 좀 말리고 좀 괴롭고 그래요. 벌써 이제 루징 시리즈를 확정을 지었고, 오늘도 상당히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세라돔에서 오릭스가 이제 상대 전적이 7승 3패로, 너무 지금 리오넷만큼은 진짜 잘 패고 있거든요. 요즘 타격감도 조금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오늘 경기도 일단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야마시타 슌페이타 아시죠, 여러분들? 이 선수 장난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거의 뭐 일본의 뭐 국대 에이스급 선수가 나왔다 할 만한 수준의 공을 던졌던 선수거든요. 작년에 9승 3패 ERA 1.61로 진짜 초신성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여졌던 이제 시즌인데, 이 선수 특이 이제 구위가 엄청나다. 근데 이제 뭐 제구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건데, 작년에도 이제 볼질이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차 뭐 징크스라고 할까요? 올해는 이제 볼질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장점인 구위를 별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야마시타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좀 부진하고요. 작년에는 상당히 잘 던졌고.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해보면 이 선수는 하나야. 볼질을 안 하면 잘 던질 수 있어요. 명백해. 구위가 뭐 160 가까운 공을 항상 던지는 선수고 변화구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볼질만 안 하면 잘 던질 수 있다. 딱 요건데, 이 선수가 최근에 2군에서 또 던지는 걸 보면은 볼질이 많이 줄었어요. 볼질이 많이 줄었어. 그리고 니오넴도 지금 빠따가 좀 안 좋죠. 그리고 이 선수가 올 시즌 되게 부진한데, 홈에서는 11.1이닝 스몰 샘플이긴 한데, 그래도 ERA가 2.38로 뭐 나름 나쁘지는 않고, 본래 5개니까 상대적으로 좀 볼질도 좀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경기가 쉽게 생각할 경기가 아니다. 이토 히로미 뭐 엄청난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팀 에이스급이긴 하잖아요, 이 선수가. 그리고 야마시타? 이거는 니오넴 가야지. 수입전이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마시타 이 선수의 포테는 진짜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낫다. 그리고 2군에서 최근에 볼질을 많이 줄였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구행당 볼넷이 1군에서 0.7개고 2군에서는 0, 아니, 구행당 7개 정도 되고요. 올 시즌 1군에서. 2군에서는 구행당 0.2개, 그러니까 2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볼질이 지금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라서 이 경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토 히로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꾸역투 장인 중에 하나죠. 상당히 이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는, 그래도 나름 팀 에이스급 선수는 맞고. 근데 일단 세이브 소뱅전에 눈부신 호투 이후에 이제 세이브 상대 호투 이후에 직전 경기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5실점 경기가 한 번 있었고요. 원래 이제 좀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주자 출루도 좀 많이 시키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오릭스 상대 전적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경기를 저는 어제 제가 이제 히로시마 경기도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잖아요. 역시나 이제 터졌죠, 그 경기도. 오세라가 요즘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래서 이 경기도 여러분들 한번 조심해봐야 될 경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이 경기는 저는 오릭스 역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역풀 6.5개는 언더. 니오넨 빠따가 죽었다. 야마시타가 볼질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군에서. 뭐 그런 근거. 이토 히로미도 괜찮은 선수긴 하지만 오릭스 상대 전적이 좀 좋지 않다. 뭐 요 정도 근거.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 대 지바 롯데고요. 이제 타네키 대 마츠모토 하루가 나옵니다. 일단은 어제 경기를 잘 복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일단 제가 봤던 근거는 그거예요. 일본 야구 특유의 그 원래 이제 외국인 선수가 오면은 이제 차츰차츰 2군에서 좀 경험도 쌓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바 롯데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카이크를 이제 2군 등판 없이 그냥 바로 1군에 올렸어요. 근데 이 선수가 마이너 성적도 그렇게 인상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뭐 적응할 새도 거의 없이 바로 마운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쨌든 카터 스튜어트가 이제 홈런 한 방 맞았던 게 경기 흐름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결국에는 실책하고 이제 볼질로 이제 찬스를 한번 만들었는데 프랑코의 이제 한 방으로 폴란코의 한 방으로 경기가 이제 뒤집어진 그런 경기였고 어제도 지바롯데가 안타를 많이 친 게 아닙니다. 어제도 2안타밖에 못 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바가 방망이가 좀 다운돼 있죠. 확실히 좀 아쉬운 방망이라는 거는 오늘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모토 하루 이 선수는 작년 시즌 데뷔해가지고 딱 3경기 등판했습니다. 1군에서의 기록이 6.1이닝이 전부예요. ERA는 7점대로 좋지 않고요. 근데 이 선수도 2군 기록을 조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올 시즌 이 선수가 2군에서도 2년차 선수인데 굉장히 좀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2군에서 5경기 선발 등판 2승 무패, ERA 1.09. 2군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성적이면 좀 기대할 만 하거든요. 9인당 3진 6.2개, 볼넷 1.1개, 제구 엄청 좋죠. 그리고 피어노는 한 방도 맞질 않았다. 24이닝에 이제 스몰 샘플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기록이면은 꽤나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지금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 사이클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인 오카이로메가 좀 빠져 있거든요. 소토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어제 이제 헤드샷 맞아가지고 중간에 좀 빠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 선수가 깜짝 호투를 만들 가능성도 저는 꽤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신인 선수니까 이닝팀 기대치는 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소뱅의 이제 불안한 불펜은 오늘도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죠. 타네이키 아츠키 이 선수가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크보에서 오원석하고 비슷하다 이 선수는. 오원석 긁힐 때는 진짜 좋죠. 근데 기복이 너무 심하잖아 오원석도. 그래서 딱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구위가 좋은 선수인데 약간 이제 안 좋을 때는 볼질하고 또 난타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고요. 최근 4경기가 딱 그랬습니다. 2경기는 정말 좋지 않았고 최근 2경기는 정말 좋았다. 오릭스 원정 가가지고 7이닝 무실점, 그리고 홈에서 오릭스 상대로 9이닝 1실점. 물론 이제 오릭스를 상대했다. 그리고 오릭스가 타격감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 선수는 빠따가 좋은 팀을 상대로도 그냥 긁히면 꽉 막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롤코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 시즌 소뱅 상대로는 7이닝 2실점 7.2이닝 3실점 패전을 기록을 했고요. 이 경기도 잘 던지다가 이제 좀 마지막에 좀 틀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역대 소뱅 상대로 전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정도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선발 매치업에서 보면은 마츠모토 하루는 뭐 어느 정도 좀 생각보다는 좀 기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신인 선수들이 좀 당황하기 시작하면 또 볼질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구가 안정돼 있는 선수니까 조금은 좀 기대치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네이키는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좀 예상이 좀 어려운 이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소뱅이 최근에 한 경기씩 뭐 사고를 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위닝은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은근히 지금 소뱅 사이드에서 좀 배당도 좀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타네이키 상대로는 상대 전적도 소뱅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고 홈에서 우완 투수를 상대했을 때 승률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역시 한번 지바를 좀 보고 싶은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소뱅이 오늘만큼은 위닝 시리즈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소뱅 승마 7.5 기준체는 언더인데 타네이키 경기는 언오버를 가져가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죠? 이 친구가 긁히면 이건 그냥 말도 못하게 언더가 나오는 거고 터지면 그냥 오버가 나오는 거라서 이 친구가 결정하거든요 거의. 자, 다음 경기는 주니치 한신. 일단 한신이 간만에 이제 그 뭐지? 이와자키가 간만에 좀 사고를 한번 쳤고요. 최근에 이제 한신이 한심이 모드입니다. 한심이 모드. 경기력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죠? 확실히 이제 수비에서 실책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타격감도 다소 아쉽고 사실상 주니치가 이틀 연속 불펜 데이를 하는 날인데 그것도 이기질 못했다는 거는 뭐 아쉬운 대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주니치가 이틀 연속 불펜을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그죠? 두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이제 빨리 내려가면서 불펜 소모가 불가피했고 어제도 이제 연장을 길게 가면서 불펜 소모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선발에서 길게 끌어주지 못하면 주니치가 굉장히 어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발을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선발이 오늘 좀 꼬름한 선발이 나옵니다. 그죠? 유다이 오노 누굽니까?
아유미하고 비슷해 이 선수가. 왕년에 에이스인데 이제 나이 먹고 구위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좀 짬바로 어떻게 좀 해보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복귀 후에 두 경기로 보시면은 5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으로 뭐 쏘쏘했고요. 두 경기 모두 패전이 됐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이닝 팀 기대치도 떨어지고 안정감도 떨어지죠. 당연히 삼진 능력도 좀 떨어져 있고요. 피안타율도 높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짬바로 하는 투수라고 보시면 돼. 경기 운영이나라든지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한신도 방망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호투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다이 오노도 최근에 이렇게 믿을 만한 선발은 아니기는 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역대 한신전 상대로는 거의 여포 수준으로 잘 던지기는 했는데 이때 유다이 오노가 아니긴 하죠. 이거는 참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네, 2020 시즌 이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유다이 오노가 자신감 정도는 있겠다. 뭐 요 정도 느낌인 거죠. 자, 반대는 오타케가 나오죠. 최근 두 경기 연속 4실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코하마 원정 그리고 홈 히로시마전에서 실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오타케예요. 오타케가 또 히로시마전에 상당히 좀 강한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은 최근에 두 경기 폼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주니치 상대 올 시즌 5경기 등판해서 2승 1패 ERA 1.12로 상당히 좀 강했고, 개인적으로 뭐 오타케가 뭐 이렇게 꾸준하게 또 부진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죠? 예, 두 경기 정도 부진했으면 이제 좋아지지 않았을까,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상대 전적도 괜찮고, 예. 역시 결국에는 또 한신 방망이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주니치가 이틀 연속 불펜을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신도 어제는 뭐 연장을 했으니까 불펜을 많이 썼지만 상대적으로 주니치가 진짜 불펜이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유다이 오노가 이닝 팀 기대치도 떨어진다는 점, 네, 그리고 구위도 많이 떨어져 있고 피안타율도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경기는 한신 사이드를 안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신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한신 승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고요. 한신 승마 5.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쿠텐 대 세이브. 일단은 어제 코자가 사실 뭐 최근에 뭐 소뱅한테 한 경기 탈탈 털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털리는 선수는 아닌데 경기 초반에 털리면서 완전히 이제 신인 특유의 어떻게 모드가 좀 나와버렸고 본인이 또 이제 뭐 슬라이딩하고 실책하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멘탈이 완전 터져버렸죠. 예. 사실 이마이가 최근에 좀 폼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코자가 어느 정도만 좀 던져준다고 하면은 언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경기 초반 경기 흐름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리면서 다득점 경기가 돼버렸죠. 자, 오늘은 타키나카 료타가 나옵니다. 올 시즌 5점대로 좀 부진한 선수고요. 복귀 후 두 경기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세이브 상대도 7이닝 4실점, 소프트뱅크전 4실점으로 좋지 않았고 볼넷도 2개, 4개 이렇게 나왔고 삼진 능력도 거의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별로 기대할 수가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이브가 어제 방망이를 너무 많이 쳤잖아, 그지? 방망이를 너무 많이 치게 되면은 다음 경기에서 확 죽는 이런 케이스들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역대 세이브 전에도 상대 전적을 보면은 실점들이 이제 꾸준하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그래도 이 선수의 장점은 이닝은 좀 잘 먹어준다. 이닝은 좀 잘 먹어준다라는 게 그나마 장점입니다. 이 선수는. 자, 타케우치. 이 선수 올 시즌 뭐 잘 던지는데 최근에 이제 직전 경기에서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그죠? 리온의 원정 가가지고 5이닝 6실점. 올 시즌 뭐 순항하고 있는 타케우치인데 뭐 가장 크게 흔들린 경기죠. 6실점 경기를 했고 10피안타, 2피홈런. 니오넴 상대로 은근히 좀 피안타를 좀 많이 맞기는 했는데 정말 뭐 크게 한번 털렸던 그런 경기고요. 니오넴 상대 조금 좀 약하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쿠텐 상대로 3경기 상당히 좋았음. 2승 1패고, 유일하게 안 좋았던 경기고, 유일하게 원정 경기였던 라쿠텐 원정에서는 7이닝 3실점. 잘 던지다가, 마지막에 투런샷인가 맞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잘 던지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나머지 경기들은 모두 콜스 플러스 이상의 피칭을 기록을 했다. 일단은 이 경기는, 딱 고민할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는 당연히 세이브입니다. 그죠? 당연히 세이브인데 일단 세이브가 어제 방망이를 굉장히 좀 많이 쳤다는 거.
확실히 그렇게 많이 친 다음 경기에서는 확 죽는 경향도 이제 덜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타케우치는 사실은 믿을 만한 선수가 맞는데 직전 경기에서 너무 좀 좋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할 만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세이브가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 지금 보면은 거의 호각이에요. 9승 10패야, 9승 10패. 그리고 원정에서도 5승 5패. 그러니까 유난히 라쿠텐만 만나면 올해 좀 잘하고 있는 세이브라서 확실히 어제 경기에 또 자신감도 좀 있을 것 같고 선발에서의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세이브 사이드를 한번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세이브 승, 마 6.5는 이게 어제 경기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언더사이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어제 경기가 그렇게 가버리면은 언더 날 가능성이 좀 높아. 타케오 치면은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자, 다음은 야, 이것도 골 때린 경기죠, 그죠? 예, 제가 일단 어제 경기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일단 저기 어제 선발 나왔던 친구 누구지? 다카시였나? 그 친구가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 상당히 강했고, 그리고 오세라 다이치가 최근에 이제 좀 불안한 모습들이 굉장히 나오고, 지금 야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경기력이 워낙 좋다, 뭐 이런 근거로 어제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역배가 터졌습니다. 자, 최근에 뭐 타격 그 타선도 보면은 거의 완전체가 됐고 타격감도 뭐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죠? 예, 원정 가면 확 죽는 경향도 있긴 한데 홈에서만큼은 야쿠가 경기력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오세라가 이제 불안했는데 터졌고, 수에칸의 쇼타가 어제 홈런 두 방을 좀 찼다. 뭐, 요게 좀 긍정적으로 볼렸었고요. 오늘 할아버지가 나오죠.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할아버지고, 원정의 왕자라고 불리는 할아버지인데, 이 선수가 홈에서 등판을 했네. 그동안 왜 홈에서 등판을 안 시켰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분명하죠, 그죠? 자, 마지막 홈에서의 등판은 작년 시즌 9월, 주니치 상대로 3.1이닝 5실점, 2피홈런.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홈에서 등판이 없었고요. 이제 야쿠르트가 홈에서 등판을 안 시키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하고 이제 야마노 타이치가 있죠. 야마노 타이치도 최근에 홈에서 한번 등판했는데 개 털렸죠. 홈에서 등판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선수 홈에서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은 2승 3패, ERA 7.28, 피홈런을 10경기에서 15방을 맞았거든요. 홈에서 등판을 안 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그죠? 이 히로시마가 홈런의 장점이 별로 없는 팀이기는 한데 어제도 홈런을 두 개 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구위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진구에서는 사실 언제 홈런을 맞아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 히로시마 상대로는 4.31 최근 10경기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경기를 그냥 히로를 보고 싶은데 상대 투수가 누구야? 쿠리아렌. 최근에 흔들리는 쿠리아렌이고요. 이제 7월 이후에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퀄스를 찍은 경기가 두 경기 있긴 하지만 이 경기들도 실점들이 많이 나왔고 이닝 소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경기들이 좀 수두룩하고요. 야쿠르트 상대로 홈에서는 잘 던졌는데 원정에서는 역시나 좋지가 않습니다. 야쿠 원정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 이 선수도 10경기에서 피없는 13방을 맞았어요. 예. 만만치 않죠, 이 선수도. 예. 할아버지는 15방, 쿠리아렌은 13방. 쿠리아렌 최근 폼도 안 좋아. 이게 그래서 둘 다 좀 믿기가 어려운 선발들이다, 이런 거는 좀 분명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타격 분위기나 이런 분위기는 진짜 야쿠거든요, 그죠? 네, 야쿠야. 그래서 오늘도 아마 난타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도 선발 기대치는 쿠리아렌이야. 쿠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원정에서 불안하다 그래도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쿠리아렌이 높은데 방망이는 야쿠가 낮단 말이야. 불펜은 히로가 좀 나은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승패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최근에 그래도 분위기가 야쿠 쪽이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쿠 역사이드를 보도록 하겠고, 야쿠가 홈에서는 그리고 히로시마 상대 전적이 좋거든요. 야쿠 옆을 7.5는 오바를 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보이는 언어버들이 깨지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오바는 조금 좀 생각은 하고 고민은 좀 하고 접근을 하셔라. 이게 누가 봐도 오바 경기긴 하거든. 근데 사실 최근에 그 주니치 한신 경기 누가 봐도 오바 경기,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안 갔더니 또 오바가 났죠, 무난하게. 열받게. 안 가면 오바가 나고 가면 깨지고. 참 진짜 야구 어떻게 보면 가끔 진짜 족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자, 다음 경기는 요코 대 이제 요미우리의 경기고요. 예, 일단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이시다 유타로가 너무 비기닝을 줘버렸죠, 그죠? 이시다 유타로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크게 터지는 경기는 없었는데 어제 막 연타를 맞으면서 그 신인 특유의 그 당황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비기닝을 내주면서 경기가 그냥 터져 버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앤서니 케이. 그치, 어제 투수가 안타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야구가 그런 게 있어. 한 번씩 이제 투수한테 안타를 맞고 그러면은 거기서 비기닝이 많이 나와버리거든. 그지? 최근에 그런 경기들이 꽤 있어요. 누가 있었지? 토고. 토고가 있고, 뭐, 모리시타는 거의 오타니급으로 빠따 잘 치고. 그치? 그리고 어제 이노우에 하루토도 뭐, 내안타 하나인가 뭐 있었고, 그지? 그리고 도코다도 은근히 방망이 잘 치고, 도코다도. 그리고 뭐야, 누구야? 어제 나왔던 한신 투수 걔 누구냐? 걔도 은근히 빠따 잘 쳐. 근데 투수들한테 빠따 치면은 거기서 이제 비기닝이 나오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드레 잭슨도 좀 안타 쳐가지고 그 경기에서 분위기가 확 살지 않았냐? 안드레 잭슨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한 번씩 있어. 자, 오늘 앤서니 K 대 스가노 오늘 리턴 매치고요. 예, 일단 K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선수가 원래 이제 구위형 투수고 제구가 안 좋은 전형적인 외국인 선수들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일단 제구는 꾸준히 불안하고요. 구위가 떨어져 있어. 여름이다 보니까. 예,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은 제 구위가 떨어진 게 눈에 보이거든요. 예, 피안타 실점 모든 게 문제고 구위 떨어져 있고 제구는 원래 좋지가 않은 선수고. 예. 지금 홈에서 거의 4점대를 찍고 있어서 홈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이고 요미우리 상대로도 최근 5이닝 5실점 경기가 한번 있습니다. 그때 상대 선발이 스가노였어요. 네, 제가 그때 분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불안하다. 그때 스가노도 좀 위태위태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스가노, K 둘 다 불안한데 K가 먼저 터지면서 이제 득점 지원이 좀 가면서 이제 스가노가 좀 편하게 던졌던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가노, 이제 위태위태한 구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4경기에서 4연승, 엄청난 페이스를 달리고 있고요. 올 시즌 스가노 좀 놀랍긴 합니다. 최근 2년간의 스가노는 사실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이 선수가 뭐 팀의 에이스였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푹 꺼졌는데, 올 시즌 1점대를 찍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하고, 공을 던지는 걸 보면, 뭐, 나름 구위도 괜찮아요. 예, 보면 전반적으로 커맨드 안정감 있고, 뭐, 변하고 원래 좋은 선수고. 네, 근데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 후반 찍어버려 막. 근데 4연승 달리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가 걱정이 되는 거지, 그지? 야, 스가노가 최근 2년간 3점대 중반 찍었어. 근데 올해 1점대 찍고 있어. 약간 오세라 느낌이죠, 그죠? 조만간 한번 안 좋은 타이밍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최근 4연승도 찍고 있고 하니까. 근데 최근의 폼은 뭐 꾸준히 괜찮습니다. 요코하마 상대로 한 경기 완봉승, 한 경기는 5이닝 4실점으로 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거고. 일단 최근 폼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스가노예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스가노가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최근 2년간 좋지 않았고, 오세라 다이치도 결국엔 최근 2년간이 좋지 않았단 말이야. 최근 2년간 거의 4점대 중후반의 선수였단 말이야.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땐 스가노가 좋지 않은 타이밍이 분명 한번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 던지는 걸 보면 그런 낌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요미우리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미우리 승마 6.5 균치에는 오바. 낌새가 별로 없어. 스가노가 여전히 피칭 내용이 상당히 단단해. 근데 양 팀 다 빠따가 지금 요미도 좀 올라와 있고 요코도 타격감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한쪽이 왁 쳐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우리가 정배를 보더라도 리스크는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다음은 LG 대 기아. 일단은 호랑이의 엉덩이를 만진 팀들의 최후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고요. 최근에 이제 도용이도 혈이 뚫렸고 최근 두 경기를 보면은 결국에 1차전 승리를 역전승으로 가져왔던 게 시리즈 분위기를 좋게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경기는 저는 뭐 다른 거에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냥 완전히 기아야. 그지? 첫 경기를 잡으면서 어제 경기 뭐 말로 홈런도 치고, 예, 그리고 불펜에서의 이 불안감도 완전히 커져버렸잖아. 그나마 믿는 유영찬도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사실 LG가 이길 각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리스크는 하나죠. 오늘 뭡니까? 실책이야, 또. 그지? 내일이 나오니까. 내일이 나오면은 그냥 무난하게 기아를 가고 싶은데 더 어려워 내일이 나오면. 근데 일단 이번 시리즈에서도 보면은 실책이 하나 나왔고 어제도 두 개 나왔거든요 기아가.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뭐 엔스도 최근 폼이 좀 안 좋아. 실점도 좀 나오고 있고 구위도 좀 떨어진 경향이 있고 볼넷도 좀 많이 주고 있고 엔스도 그렇게 폼이 좋지가 않거든요. 별로 볼 게 없어 엔스도.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실책. 제가 뭐 다 정리해 오긴 했는데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 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아가 오늘 실책으로 멘탈을 안 터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기아를 가시면 되고. 예. 근데 확실히 전반적인 분위기는 솔직히 이거는 뭐 기아가 지금 압도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아 상대로 4번 만나서 ERA가 3.09로 쏘쏘한데 확실히 너무 자주 만났다는 건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근데 최근에 폼이 좀 떨어져 있고 볼넷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탈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기아 상대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에 뭐 전반적으로 뭐 공은 쏘쏘해요. 예, 공은 쏘쏘하고 괜찮아. 예, 근데 항상 이제 실책이 문제인 거죠. 예, LG 상대로 2경기는 3.04로 뭐 ERA 쏘쏘했고 이 선수가 이제 원정에서는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올라가는 선수기는 하다. 뭐 이 정도고요. 예, 결국에는 뭐 실책이다. 근데 실책이 우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명백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로 골라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도 기아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아가 올라갈 때는 진짜 무섭단 말이야. 그지? 박을 때는 세상 꼴찌팀 같이 경기를 하지만 빠따 한번 치기 시작하면 기아가 모든 걸 그냥 빠따로 극복하는 모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기아 반대를 보기 힘들다. 엔스가 뭐 흐름이라도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자, 다음 경기는 스스지하고 한화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책과 불펜 싸움에서 조금 좀 밀려버렸고, 이제 하나도 최근에 좀 불펜이 좀 나쁘진 않은데, 어제 이제 하나도 불펜에서 불안감들이 좀 나왔어요. 그죠? 주현상하고 김서현 실점이 좀 나왔다는 점은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 기대치가 좀 하나가 높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스스지가 불펜 더 불안하다. 자, 오원석 대 류현진. 오원석 지정 경기 두산 상대 5이닝 5실점 볼넷도 3개나 내줬고요. 최근 4경기 꾸준하게 볼넷을 2개씩 내주고 있어. 7월 이후에 볼질이 진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우려스러워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최근 4경기에서 피홈런도 6개나 맞고 있고. 자, 류현진 직전 경기 LG전 5이닝 무실점. 간만에 무실점 경기를 했고 2안타밖에 맞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인상적입니다. 이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피안타율이 너무 높다. 근데 이제 류현진 특유의 그 짬바 운영으로 그런 경기 운영으로 그거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도코다 느낌이 항상 있어요. 이 선수를 보면 피안타라든지 출루는 진짜 많이 시키는데 근데 직전 경기에서 2피안타였으니까 확실히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타이밍은 분명한 것 같고요. 스시 상대 2경기 모두 퀄스를 기록했고 피안타를 7개씩 맞긴 했지만 역시나 운영을 잘했다. 이 선수가 이제 리스크로 보여지는 거는 여름 이후로 피홈런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주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기는 해요. 예, 근데 오늘은 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죠. 예.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지금 하나를 봐야 되는 흐름인데 나는 이게 느낌도로거든. 원석이가 지금 얘의 특징이 뭡니까? 타네이키랑 비슷해. 그지?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엄청나고 이 선수가 보면은 좋을 때 보면 진짜 거의 칠 수가 없는 공을 던지거든요. 근데 슬슬 한번 잘 던질 때가 됐고 이게 누가 봐도 하나인데 저는 오늘 느낌도르가 스스지가 한번 이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스스지가 오늘 한번 이길 것 같아. 지금 문학에서 하나 상대로 이긴 적이 없는데 이긴다고 하면 저는 오늘일 것 같아. 느낌 도르고 흐름 도르긴 한데 판단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저는 SSG 역풀 11.5개인치에는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가 문학에서 지금 승이 없어요. 네, 승이 없는데 저는 이긴다면 오늘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느낌 도르예요. 오원석이 한 번쯤 이러다가 한번 긁히는 날이 온단 말이야. 긁히는 날이 오는데 조만간 올 거예요 아마. 오늘일지 다음 경기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묘하게 오늘은 스스지가 한번 이길 것 같습니다. 문학에서 이긴 적이 없어. 스스지가 하나 상대로. 자, 다음 경기는 롯데 키움. 어질어질하죠 이 경기도. 예, 일단 어제 경기가 역배 요소가 안 보이는 경기는 아니었는데 역배가 한번 떴죠, 그죠? 예, 역배를 볼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경기인데 어쨌든 역배가 한번 떴고 오늘도 이제 뭐 개싸움이죠. 예, 개싸움인데
이게 뭐 길게 얘기할 거 있나? 그러니까 민석이 문제는 뭐야? 올 시즌 그냥 14경기 던졌고 뭐 불펜에서 던지고 있는데 23.1이닝 동안 볼넷을 20개를 줬어요. 이닝당 거의 하나 주고 있죠. ERA 7.34. 그리고 키움이 어제 혜성이도 조금 쳤고 혜성이가 좀 치냐 안 치냐가 중요한데 음. 키움 상대 불펜으로 5번 등판해서 4.1이닝 18.69 ERA 찍고 있고요. 공은 빠르지만 제구가 안 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요. 예, 체인지업 완성도가 떨어지고 요 정도. 유나 믿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유나가 그래도 좀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이 친구가 올 시즌 선발 지금 롯데를 한 번씩 돌고 있는데 7이닝 경기가 3번이나 있다는 거. 7이닝 1실점, 7이닝 4실점, 7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번씩 또 잘 던지는 경기는 이닝도 먹어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볼질이 좀 있고 롯데 원정이 첫 등판이에요. 요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피안타율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뭐 선발로 봤을 때는 김유나가 좀 나은데 확실히 뭐 이런 부분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는 아니고요. 김유나도 이제 롯데에서 첫 등판이고 롯데가 또 홈에서 분위기 타면 무섭기 때문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 들고 근데 그나마 장점은 이닝 히팅을 또 먹어주는 경기를 확 먹어주긴 한다. 그냥 요 정도가 장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엄청나게 치고받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1.5기준치 오버 정도 보도록 하겠고 저는 그래도 유나의 이닝 히팅 기대치를 근거로 저는 키움 역배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최근에 그래도 불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롯데 불펜이 최근에 그래도 은근히 좀 막아주긴 주는데 나는 별로 안 믿는다. 조만간 터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좀 터지기 시작하죠.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 자 다음은 NC 대 삼성 이재학 대 백점현. 결국에 최근에 NC의 연패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불펜. 최근에 나름 경기 초중반에는 경기를 계속 잘해요. 예, 근데 계속 불펜이야. 계속. 결국에는 NC도 조만간 한번 연패를 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경기 초중반에 경기를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연패를 빨리 못 끊잖아. 계속 가는 거야. 그지? 이게 경기 초중반에 경기를 잘하면 뭐해? 풀펜에서 다 날려먹는데. 그지? 그리고 보면 그러면은 타자들도 말려요. 그죠? 타자들도 마음이 급해지거든. 타자들도 멘탈이라는 게 있어. 아니 자꾸 뒤에서 터지니까 내가 쳐야 되겠네, 해결해야 되겠네. 그럼 마음이 급하고, 그러면 자꾸 쫓아다니게 되고, 그러면 자꾸 티 건들고 병살 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타자들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음. 근데 뭐 NC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뭐 주전들이 다 빠져있고 지금 김재열이나 한재승이 올라왔다는 게 그나마 이제 긍정 요소긴 한데, 긍정 요소긴 한데. 뭐 불펜들 어쨌든 그 선수들도 어쨌든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져 있고 일단 1군에서 던지는 걸 좀 보긴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뭐 방망이도 지금 어떻게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데 방망이도 개운하지가 않고 확실히 뭐 거의 붕괴가 돼 있는 느낌이고요. 불펜에서 자꾸 터지는 거는 진짜 팀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오늘은 이재학 대 백정현 좀 비슷한 기대치의 두 선수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죠? 백정현이 조금 나은 감은 있죠 최근 기준으로. 일단 이재학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시즌 6.1이닝 1실점 호투를 했고요. 이 정경기 롯데 상대로는 7실점 하면서 털리기도 했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재학도 기대치가 아주 없는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그죠? 근데 올 시즌 삼성 상대로 두 경기에서 던져가지고 6실점 4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고 피업로도 3방이나 허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고 백정현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하게 1인분 하고 있고 최근 기준으로는 그 이상도 해주고 있는 백정현이에요. 예, 나름 승효 기질도 좀 있고요. 복귀 이후에 벌써 5승 2패로 가져가고 있고 이닝도 꾸준하게 먹어주고 있고 실점도 적당히 주고 있고 이제 피홈런 부담이 있는 선수고요. 일단 복귀 이후에 8경기에서 7피홈런을 허용을 하고 있고 최근 NC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그죠? 예, 데이비슨도 좀 빠져 있고 뭐 이제 서우철이라든지 뭐 권인하동이라든지 홈런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덜어 있긴 한데 확실히 홈런 기대치가 아무래도 박건우, 뭐 손아섭, 데이비슨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홈런 기대치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 백정현의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엠팍에서의 성적은 생각보다는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하트가 좀 와야 될 것 같기는 해, 그지? 하트가 끊어줘야지 이거를 결국에는 누군가 한번 끊어줘야 되거든 이 연패를. 근데 지금 NC의 불펜이 너무 답이 없기 때문에 선발들이 이닝 히팅을 확 해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럴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하트니까. 음.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NC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점수 삼성 승 사이드를 보도록 하고요. NC가 조만간 연패를 한번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경기 초중반에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불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트가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자, 다음 경기는 KT 대 두산인데 일단 7안타 이득점 또 답이 없는 방망이고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KT가 좀 운도 좀 따랐죠. 라이트에 들어가면서 이제 실책이 좀 나왔고, 근데 김태견이 잘 막았다. 이렇게 하고. 어제 경기는 사실은 좀 두산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 고용표가 최근에 특이 뭐냐면 경기 초반에 많이 흔들려. 근데 자꾸 도루 도루 하다가 죽고 도루 하다가 죽고 이러더라고. 그 도루 안 했으면 내가 봤을 때 역마인 떴어 어제. 그지? 근데 도루 하다가 죽고 도루 하다가 죽고 이러니까 고용표가 경기 초반에 자꾸 흔들리고 뭐 피안타도 어제도 많이 맞고 이랬는데 그거 약간 좀 도와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확실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고생을 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음. 일단 오늘은 엄상배 대 최승용이고 두산이 오늘 불펜 데이를 합니다. 예, 최승용 같은 경우에는 옷을 이제 불펜으로 뛰고 있는 선수 오퍼너로 봐야 되겠죠. KT 원정에서 거의 6점대에 육박하고요. KT가 이제 자원상대 잘 치는 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쨌든 뭐 오늘 불펜 이어 던지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엄상백 최근에 좀 불안불안하죠. 하나전 탈탈 털렸고 삼성전 탈탈 털렸고 기아전에 한 경기 잘 던졌는데 이 경기도 보면은 기아가 약간 경기를 그냥 내준 느낌이 있어요, 그죠? 본인들이 이제 뭐 볼질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수를 줬고 본인들이 뭐 찬스도 있었지만은 찬스도 말아먹고 병살치고 이러면서 그냥 경기 흐름 거의 내준 경기라고 봐서 제가 이 경기를 엄상백이 잘 던졌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최근 탈련 경기 보면은 2홈런 2개, 3개 이렇게 맞았고요. 근데 여기도 느낌도래야 사실 그지 최근에 상배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최근에 뭐 홈 오면 홈에서 던지니까 좀 나을 수 있긴 한데 홈런을 2개 3개를 맞는 선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리고 상대는 보면은 두산이란 말이야 두산은 그래도 홈런에 장점이 있는 팀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두산도 타격감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상배기보다는 뭔가 두산 타선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긴 하고 근데 상배기는 언제 털려도 이상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KT가 수입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두산이 이제 불펜에 장점이 있는 팀이고 던질 자원들도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불펜 이어 던지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거는 패턴상 KT가 한번 이길 때가 됐다. 그리고 KT가 자원 상대는 좀 그래도 잘 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경기는 KT 승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록적인 근거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야구를 접근할 때는 기록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기록이나 분위기,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KT 승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멘트는 여기까지.